그동안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써보면서 이거 아직 조금 멀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딥리서치를 써보고는 지식 노동자들은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딥리서치를 써보려고 30만 원짜리 프로 멤버십을 결제를 큰맘 먹고 했어요. 그 3만 원짜리 플러스 사용자들도 한 달에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30만 원까지 쓰면서 있었던 딥리서치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딥리서치의 개념,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조금 짜봤고요. 실제 사례들을 만들어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는요, 지금 여러분의 실무와 일에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딥 리서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아웃풋을 뽑아내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용한 모든 프롬프트,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딥 리서치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은 자료 하나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그 자료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넣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실무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는 거를 잘하고 좋아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딥리서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장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참고했었던 자료는 요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오픈 AI사에서 오피셜로 발행한 이 비디오고요.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논문이에요. 논문에 딥 리서치가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요거를 리뷰를 먼저 하면서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 밑에 한국어로 자막도 달아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름이 딥 리서치예요. 제가 박사 했었을 때 한 교수님이 야, 너네 리서치의 뜻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리가 다시잖아요. 다시, 서치, 찾는다. 리서치 한다는 건 계속 다시 찾는 거야. 그런 과정을 리서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를 한다는 거, 리서치를 한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딥 리서치는 심플하게 직관적이게 말씀드리자면 리서치, 그러니까 자료조사나 서칭이 필요한 기능들을 얘가 굉장히 딥하고 전문적이게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저는 실제로 한 달 써보니까 요 기능이 정말 와닿았어요. 멀티 스텝 리서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거예요. 딥 리서치 기능을 온 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모드에서 쓰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내 자기소개서 써줘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소개를 후루룩 써줘요. 그럼 멀티 스텝이 아니죠. 근데 이 딥 리서치 기능을 온 하시면요, 글을 쓰기 전에 한번 얘가 물어봐요. 자기소개서 기능 쓰실 건데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세요? 아니, 성격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써드릴까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경력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써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멀티 스텝을 가지고 이 리서치를 한다. 이런 부분이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요 제가 뒤에서 실제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오픈 AI O3 모델을 썼다.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O3 모델을 썼다. O3 모델이 뭐냐면요, 추론 모델이에요. 생각이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있는 모델인데 거기에 웹 브라우징까지 붙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 리서치 리즈닝, 이 사고력을 레버리징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굉장히 많은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서치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얘가 생각을 많이 해간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얘는 인터넷에서 웹 브라우징 하는 것, 단순히 그렇게 리서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리서치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한번 추론 모델이 돌아서 정리를 해주고 동향을 짜주고 시사점을 뽑아내주는 이런 리즈닝이 들어간 게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프로 유저들한테만 쓴다.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0만 원짜리 제가 결제했던 거.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플러스 사용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월에 10번.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열심히 모델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봐볼 만한 부분이 여기예요. 팀 리서치는 새로운 브라우징 데이터셋을 학습했대요. 리서치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야 되는 유즈 케이스를 더 학습을 시킨 모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브라우징 능력들을 배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리서치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켰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이 팀 리서치 모델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치를 하는지 이 리서치 유즈 케이스들을 조금 더 학습을 시켜서 정보를 찾는 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드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론 모델까지 붙였으니 단순 리서치로 키워드 검색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검색된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서 시사점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향 및 트렌드 인사이트 얻는 그 프롬프트 시연으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신사업을 기획하든 연구를 하든 트렌드 분석은 디폴트로 들어가야 하죠. 시나리오로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K-팝 굿즈를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사업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될지 말지 트렌드 조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 거고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최근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된 K-팝 굿즈의 온라인 구매 트렌드와 SNS 언급량을 정리해봐라. 특히 말레이시아의 K-팝 팬들이 어떤 아이템에 가장 열광하는지, 구매 패턴이나 지역적 편차는 어떤지 파악해주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수요 전망과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도 제안해달라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정말 말레이시아의 K-팝 굿즈를 팔아도 되는지 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심층 리서치 요거를 띵 누르시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멀티 스텝 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게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앨범이나 포토카드나 티셔츠 혹은 딴 거 하고 싶은 카테고리 있으세요? 두 번째, 주요 판매 플랫폼 있어요? 그리고 SNS 언급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번째, 구매 패턴 및 지역적 편차 제가 해달라고 했죠? 혹시 대도시 와 기타 지역을 나눠서 해볼까요? 수요 전망, 어떤 특정 아티스트, BTS 같은 그런 애들이 있으신가요? 아주 제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서나 신사업 기획할 때도 연구를 할 때도 뾰족하게 할수록 더 퀄리티가 좋은 리서치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굉장히 뾰족하게 리서치를 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게 보통 제가 해보니까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옆에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어떤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검색 리서치를 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양 자체가 대박. 입니다. 이 양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긁어가지고 워드에다가 넣어보면요. 총 몇 장이죠? 한 7장. 6장, 7장 분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퀄리티를 봐야겠죠? 정말 자료들과 정보를 잘 찾았는지. 말레이시아 쇼피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주문이 상위 주문자의 1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보면은 여기에 본인이 참고한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데요. 10%에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여기 10%에서 40% 정도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하이라이팅이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2023년도에서는 전 세계 연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로 기록을 세웠다. 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자료에 하이라이팅 쳐주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언급량 및 인기 키워드 분석. 네, 어디 한번 볼게요. 트위터 집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K-팝에 대한 트윗을 올린 국가 중 전 세계 7위에 올랐고 78억 건에 달했다. 여기 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오, 네, 대박입니다. 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있는 말로 이 자료를 찾아준다는 게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많으니까 간결하게 핵심 레퍼런스를 포함해서 표로 표를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리서치가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거니까 요거 안 키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 정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주요 시사점을 블랙 형식으로도 정리해준다는 모습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K-팝이 열풍이 불고 있구나. 네, 그렇게 아시고 발표 자료나 사업 계획서 같은 데 쓰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좀 괜찮은 정보들과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볼 시나리오는요,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할 때 요런 시나리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연예 뉴스 유튜버를 하려고 해. 그러면 지금 국내외에 어떤 연예 뉴스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봐 볼게요. 국내외 주요 연예 뉴스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각각 어떤 콘셉트와 진행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구독자 숫자, 시청 시간, 댓글 반응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봐. 각 채널의 성공 요인, 개선점 종합해주고 내가 만들 연예 뉴스 채널의 차별화 포인트를 추천해달라. 네, 제안까지 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심층 리서치 켜고 한번 볼게요. 이제 또 멀티 스텝이니까 한번 또 샤프하게 물어봐 줍니다. 분석 대상 채널, 혹시 꼭 들어가야 할 특정 채널 있나요? 그리고 주요 관심 지표 있으세요? 구독자 수, 댓글 반응 외에도 또 있나요? 벤치마킹할 요소들, 이런 거 좀 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리고 신규 채널 만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고려 중인 어떤 타겟이나 컨셉 있나요? 너무나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고 타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쓰고 또 10분 기다려 볼게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내 채널인 디스패치 그리고 해외 채널인 뭐 어쩌고저쩌고 세 개를 경쟁사 분석을 해봤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 뭐 이런 거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디스패치를 봐줬는데요. 톱스타들의 연애설로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 지금 128만 명으로 국내 연예 뉴스 채널 중 가장 많다. 보면 네,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균 영상 길이도 나오네요. 와우. 성공 요인. 이 경쟁사 분석할 때 그 채널의 성공 요인들 까지 이렇게 봐주고 있고요.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거죠. 코리아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35만 명 정도, 길이 3분에서 5분 내에 성공 요인, 개선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사, 세 번째 경쟁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채널별 비교 요약을 해줬는데 이런 거는 이제 표로 하나 정리해가지고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가 연예 뉴스 채널 위에서 차별화 하려면 이런 거 해봐.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봐. 멀티 랭귀지 전략해봐. 뭐 이런 훌륭한 시사점까지 뽑아줬어요. 아까 전에 이 부분 채널별 비교 요약 표로 가독성 있게 제시해봐. 이런 거는 심층 리서치 안 껴도 되죠. 앞에서 리서치했던 그런 경쟁사들을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정리를 해주니 이거 아시죠? 이거 사업계획서나 아니면은 신사업 그 발표 장표에 항상 경쟁사 분석하면 이 표 하나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술이나 특허를 리서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들고 와봤고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렇게 댄스를 치면 AI가 그걸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댄스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I 댄스 분석과 관련된 그런 특허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리서치할 때 한번 써보는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요런 게 중요해요. 최근 3년간 전 세계적으로 AI 댄스를 활용한 실시간 댄스 트레이닝 분야의 출원 또는 특허된 특허를 국가별, 기업별로 정리해달라. 핵심 기술 원리나 구현 방법들을 좀 설명해주고 해당 서비스에 어떤 특허가 적용됐는지도 연결해주고 아직 경쟁사가 주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줘라. 얘가 이제 그 추론 능력이 있잖아요. 요거를 층층 리서치를 키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만 포함되면 될까요? 어떤 국가 원하세요? 특정 원하시는 기업 있나요?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뾰족한 리서치를 위해서 작성을 해서 넣어 볼게요. 그리고 10 눌러서 10분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AI 댄스 분석 및 트레이닝 특허라고 해서 23년도에 인공지능 기반 댄스 학습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마 로그인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미국 스타트업은 22년도에 모션 엔진이라는 걸 또 특허를 냈네요. 가보면 모션 엔진 딱 특허 자료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페셔널 댄스 에볼루션 메소드, 이런 아주 훌륭한 특허가 있다라는 것을 리서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경쟁사가 주도하지 못한 특허 영역이나 상용화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 제가 특허를 낸다면 이 부분을 읽고 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생체 신호를 결합해봐, 메타버스 트레이닝을 해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특허 동향 그리고 시사점까지 뽑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짜온 시나리오는요. 산업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이 팀 리서치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런 걸 한번 써와 봤어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아시죠? 옛날에 저희 때는 아담 아시죠? 아담 가수. 그런 것처럼 버추얼 요즘 아이돌 그룹이 굉장한 실제 팬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팬덤이 형성이 됐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해주고 향후 5년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향후 5년간 요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낙관적인지 보통인지 위험한지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고 중요한 요인들 분석해달라라고 해봤습니다. 심층 리서치 켜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더 뾰족하게 찾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사례 중심 범위가 어떻게 돼요? 향후 5년간 시장 전망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산업, 어떤 기술에 좀 초점 맞추시길 원해요? 경쟁 요인 분석, 특정 측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쓰고 돌려보겠습니다. 10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요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슈퍼카인드 얘네는 22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이렇게 요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걸 원한 거죠. 향후 5년 전망. 낙관이냐 중립이냐 위험이냐. 낙관 쪽으로 봤을 때는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한 주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대요. 보시면 진짜 이 버추얼 아이돌 마켓 사이즈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네요. 아주 낙관적이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중립은 그냥 이거는 틈새 시장일 뿐이다. 그런 얘기고 시장 현황을 봤을 때 요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일정 규모의 매니아 팬층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관적으로는 아직 성장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정체됐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들었던 게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이 뭐 $586만 뭐 이거 취소됐다. 이래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라고 했을 때 향후 5년간은 천천히 성장 곡선을 올리다가 검증과 수정 단계를 거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시장을 전망하고 예측을 할 때는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딥 리서치에서 찾아준 사례나 판단 근거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자료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사용해보니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찾아주는 자료들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직관적으로 말해서 안 좋은 자료들도 많이 찾아준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논문들을 찾아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문을 쓰실 때도 좋은 논문들을 사이테이션 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논문은 유료로 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챗GPT가 그런 논문들에까지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나 앱스트랙 정도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나 기사들을 가져와 주는 것도 물론 좋은 공신력 있는 그런 소스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딥 리서치를 사용하시고 나서 찾아주는 자료들의 퀄리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리서치들이 찾아주는 정보들이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맞는지 틀리는지 유용한지 아닌지 어느 부분이 갖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AI를 맹신하지 말라는 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찍을 때 참고했던 자료들과 프롬프트들을 정리해서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자료도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딥 리서치 많이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던 연구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내 뇌피셜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딥 리서치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실무나 연구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